경남 강진의 한 사립대학. 이 대학 교수와 직원 130여 명은 지난달 17일 13만 6,600원씩을 받았습니다. 6월분 급여였습니다. 당장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죠? 다 자동 이체가 되게 나가야 되고, 여기 대출 받은 것도 그 이자가 나가야 되고 하는데 최저 생활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의 한 대학에선 요즘 학생들이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 비리가 바로 우리 명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임재단 이사장이 학교와 재단 돈 2,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규탄하는 시위입니다. 2,500억 원이면 우리 인문캠퍼스 6,000명의 학우가 6년간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에요.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학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등록금으로 파출부 월급을 준다든지 그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사학 비리의 실태,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최근 잇따라 사학 비리가 터진 전라남도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강진에 위치한 성화대학. 교직원들에게 월급 13만 원을 지급해 무리를 빚은 대학입니다. 선생님도 이번 달에 월급을 거의 그렇게밖에 안 받았어요. 오늘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달치 월급으로 술을 다 먹어보니까 13만 원을 좀 마셨다는 거예요. 50여 명의 전임 교수들은 전례 없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했다 이러면 정 구청원이 알아서 어떻게 미리 좀 어떻게 대비책을 쓰든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되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래버리니까 우리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석이 다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렸습니다. 등록금을 분납으로 내던 학생들이 제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등록금을 저희들이 받는 날짜들이 다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다 어렵다 보니까 좀 차입이 하루하루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학생 탓으로 돌리는 대학. 이 학교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 교과부 감사에서 모두 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10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의 금품 수수를 비롯해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재단 이사장과 총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불법 집행된 36억 원의 국고 보조금은 회수가 추진 중입니다. 결국 교과부는 성화대학을 총체적 사학 부실의 전형으로 본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추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더더욱 열심히 저희 대학을 발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여대. 이 대학 총장 부부는 지난 2007년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간 예산은 4년 동안 5,400만 원. 그나마 2,500만 원은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되게 애쓰면서 공부했었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 이랬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비리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등록금 인상해서 이렇게 쓰려고 인상을 한 건가.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인 오장원 총장은 나흘 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교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오 총장님 표정은 어떠셨어요? 알겠죠. 여기 우리 교육을 오는 사람들이 있고 다 표정이 안 좋았죠. 다들 질문했었죠. 다 학사하고 있어요. 오 전 총장은 일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장훈 총장님하고 좀 연락이 닿을 길이 없을까요? 네, 연락한답니다. 저 핸드폰 꺼버리니까. 총장님도 통화 안 되세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학교는 관련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립대학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전문대학 교수는
지난해 교과부가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한 1,3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을 가로채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서울 명지대학에선 전임 재단 이사장인 유영구 전 KBO 총재가 학교와 재단 돈 2,500억 원을 빼돌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 비리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은 현 이사진의 퇴진,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학교를 정상화해 달라는 겁니다. 재단에서 온 답변으로는 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재단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근 4년 동안 비리와 횡령, 비자금 조성 등으로 빼돌려진 돈은 교과부 감사 결과 무려 2,6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중앙대와 아주대는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각각 53억 원과 28억 원을 날리는 등 11개 사립대학이 펀드 투자로 124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는 대학은 1년에 5곳. 이러다 보니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기감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학들이 정해지나요? 네, 그러면 사학수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무대 정책과나 사립대 지원과. 그쪽에서 요청을 해오면은 감사를 하신다고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게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감사 역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교과부 감사가 사전에 예방적인 성격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3, 40년간 서울 주요 대학들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가 들어갈 시에는 부정비리가 엄청나게 커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자체 감사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교수들이 학생 연구비를 가로채 무리를 빚었던 한 유명 사립대. 실관계를 좀. 아니요, 저는 안 할게요. 지금 조사 중인가요? 예, 나 조사 중이에요. 예. 자체 연구비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교수들의 이 같은 비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게 좀 밝혀지기가 힘든가요? 그렇죠. 자체에서는 밝기 힘들죠. 의학 프로젝트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는 연구 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규정이 다 틀리니까 그 다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죠. 설령 어렵게 적발되더라도 규제와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 보조금만 보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교수 133명에게 23억 원이나 지급됐지만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수 본인에겐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과부의 처벌 수위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과부의 감사 대상 사학수를 대폭 늘리고 내부 감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이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그리고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 심의회 같은 대학 내 가버넌스 구조를 아주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교과부는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모든 대학이 5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몇십 개 대학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고등교육 기관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는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부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개정에 재개정을 거쳐 2007년 법안이 통과됐지만 매번 격한 사회적 충돌과 앙금을 남겼고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취업률이 저조한